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걱정 말아요, 큐티.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걱정 말라고 해서 참 다행입니다. 연일 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됐거든요. 자, 오늘 네. 시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갑자기 이제 큐티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QE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적 완화라고 하고 QT는 양적 긴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QT, 그러니까 그간에 풀었던 자금을 회수하는 모습들 때문에 약간 조금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 QT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좀 성장성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내 종목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지난주 언젠가요? 1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2,675포인트까지 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삼성과 하이닉스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해서 정말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시장에 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빠지는 이유입니다. 우선 보셔야 될 게 이게 QE, 양적 완화로 자금을 풀었던 부분을 서서히 이제 거두겠다는 거예요. QT라고 하는데요.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체 많은 자금을 시장에 풀었었잖아요. 그 자금을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회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단계적으로 좀 천천히는 하겠지만 이에 따른 조금 시장의 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좀 약간 불안감 때문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또 이것만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쉬운 게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더불어서 또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좀 시장이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사이로 봤을 때. 그래서 이래저래 뭐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사실 보자면은 미국 경기 자체가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또 LG 엔솔의 실적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인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많이 빠졌고요. 오늘도 만만치 않게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빠져버렸어요. 좀 버티는 듯 했는데 오늘 3% 가까운 또 하락으로 마감을 좀 합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요.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요 근래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들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괴리율 자체,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나스닥의 여타 여러 종목들과 국내 종목들 자체가 역배열 상황으로 가요. 항상 정배열로 같이 흐름상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갭이 큰 하락, 괴리율 자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국내 증시의 매력도 자체가 높아지는 시점, 또 그게 이슈화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있어서 외인들도 선물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계속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좀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좀 많이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해결이 돼야 되긴 하는데 어느 시점에 좀 돌아올지 여부는 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국내 기관들 현물에서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멈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외인들도 좀 돌아오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또 여차 현물과 선물 쪽에서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포지션 자체가 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2,5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다시 반등을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 9만 원 가면 2,700포인트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뭐 조정 나왔다 다시 가는 거거든요. 하이닉스 차트만 보시더라도요. 12월 달 조정 나오고 다시 급등 나오고 10월 말 조정 나오고 다시 급등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거의 한 달 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번 조정 끝나고 다시 갈 때는 15만 원 넘어가는 그림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8만 원 돌파 여부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 또 새로운 관점으로 신규 진입하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걱정보다 오히려 좀 기회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들어봤는데 이 시장 이야기를 나는 장중에 보다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황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남겨주셨어요. 매수가가 18,930원에 비중은 10%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19,260원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인데요. 레이더 전문 테크 기업이거든요.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뭐 레이저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계속하고 있죠. 사실 한빛레이저가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습니다. 거의 뭐 3연상인가요? 4연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에서 문제는 제가 볼 땐 전혀 없어요. 위에서 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고 주가 방향상 봤을 때 상장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쌍바닥을 터치했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구조상으로 보면은 21선은 약간 타고 가는 모습이 좀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21선 버티면서 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깨질 듯 했는데 오늘 올려쳐줬거든요. 자, 이렇다는 것은 시장이 사실 영향을 좀 줬던 모습에서 이런 그림이라는 건 저는 나름의 좀 괜찮은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홀딩하시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이 바로 전에 고점이 2만 원대 안착을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대가 3만 원이긴 한데 저기 그 자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만 5천 원대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가의 그 흐름 또 시장의 흐름 맞춰봤을 때도 긍정적인 추세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저는 우선 홀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2만 5천 원대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맞춰 대응하시고 혹여나 보유하시다가 다만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21선을 좀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좀 위험한데요. 가격적으로는 한 17,000원 후반대입니다. 여기 자리를 종가 이탈하면서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는 꼭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직전 고점을 안착만 해준다면 2만 5천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2만 5천 원까지 도달한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큐렉소요. 네, 큐렉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650원 30%요. 네, 17,650원 매수가의 30% 비중이시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18,480원입니다. 의료용 로봇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큐렉소를 어떤 경위로 사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장지에 주목해서 사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사신 건가요? 제대로 분석을 못합니다만, 네. 나름 좀 며칠 살펴보다가 네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네네. 차분하신 거 보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종목의 조금 대응 자체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네. 이제 그 고민이 되실 게 과연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도 아니고 올해 작년이죠.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과연 더 많이 갈까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그래서 실적 들어가겠습니다. 측면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보면은 네. 성장기는 분명히 왔고 이게 4분기 실적이 공개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작년 실적 기준으로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 여부인데 근데 업종 자체가 사실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커요 올해.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적 대비해서 사실 굉장히 고평가된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이익 기준을 따져서 보더라도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7천억 대니까 사실 네. 뭐 너무 많이 비싸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라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해서 저는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시장에서 조금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서 전고점 넘어가기 시작하고 22,000원 다시 25,000원대 가기 시작하면은 한번 이 이슈를 건드릴 거예요. 고평가란 얘기가 시장에 나와주면서 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게 만들 것 같긴 해요. 잠깐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뭐랑 네. 제가 비교하려고 하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요. 잠깐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3조 2천억이거든요. 시총으로 약 따져봤을 때는 4배 이상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실적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던 회사인가요? 그렇었네요. 오히려 큐렉소가 나은데? 상황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제 생각보다는 좀 안 나왔었네요. 이게 안 변했나요? 잠시만요. 인터넷이 좀 느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네요. 이렇다는 것은 제가 봐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큐렉소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에 비교되는 대상을 좀 로봇 관련주들이랑 같이 봤을 때는 매력적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바닥에서 다시 튀어 올라갈 때 보면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도 그렇고 나쁘진 않은데 우선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실적 개연성 부분에서 다른 이제 상장사, 시총 높은 상장사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얘가 저평가되고 고평가되어 있는지 영향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큐렉소 자체적인 실적에서 봤을 때 다른 종목이랑 비교 대상은 없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돼 있는 회사랑 좀 봐야 되는데 그 회사들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흑자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실적 개연성이 굉장히 좀 크고 그다음에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현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25,000원 라인을 넘어가는 거는 한 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자면은 다른 로봇 관련 주들이랑 실적 베이스 측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 실적이면은. 근데 다만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뭐 그냥 기존적인 PER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 높은 PER은 차지하는 건 맞거든요. 하거든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서 그게 아마 나중에 기사화될 수 있겠지만은 기자들이나 아마 애널리스트들도 그 내용을 적기에는 상당히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재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인 PER 자체가 계산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잠깐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당분간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 잠깐 볼게요. 기관들도 들어오긴 하네요. 수급 상황 대처했을 때 연기금 비롯해서 투신권까지 들어오는 걸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우선은 22,000원까지 돌파 여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25,000원 돌파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던 회사인가 해가지고 순간 당황스러웠는데 비교할 게 당장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급한 매도보다는 오히려 성장성 측면에서 다른 회사보다 낮기 때문에 혹여나 다른 상장사나 대기업 쪽에서의 대규모 투자나 지분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목표하시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금부터의 가격에서는 10% 보지 마시고요. 20에서 30% 수익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오늘 차트가 윗꼬리가 좀 상당히 길게 나온 게 사실은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오늘 보시면은 시장이 장중에 계속 안 좋았잖아요. 예. 아마 이제 12시 보니까 한 반 기점으로 조금 무슨 이슈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급등 나왔다가 그 물량들이 소화가 다 되면서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쭉 밀려버렸는데 예. 그런데 거래량 자체는 그래도 그간에 거의 한 달 넘어가는 시점보다는 좀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긴 했거든요. 약간의 조금 물갈이가 된 느낌이긴 해요. 근데 그간에 사실 최근에 시장의 조금 지수 움직임 보신다면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나홀로 그래도 지난주부터 해서 상승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기관들이던 특히 뭐 연기금 등이든 외인 등이든 잡아주는 모습은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쉽게 던져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외인들이 좀 나간 모습이 좀 나오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잠깐 좀 살펴보자면 나갔던 외인들이 제가 어딘지 뭐 JP모건 물량이 매수인지 매수긴 하고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외인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롤링하면서 정리하고 나간 그림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통해서 뭐 CFD라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매수 땡겼다가 파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이게 매수 들어왔다가 2, 3거래일 뒤에 보통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아마 외인들의 물량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 가지고 빠졌다고 보긴 애매하고
그냥 오후장 들어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 영향 따라서 같이 조금 흔들렸던 것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딱히 볼 건 없고 오히려 그냥 정상적인 구조상으로는 주가는 다시 반등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냥 기다려 보시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이 30%까지 수익 목표 전망해 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큰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상담 만나보기에 앞서서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L넷 KL넷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25원에 10%야. 2,625원에 10% 비중이시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2,625원입니다. 물류 IT 기업인데요. 자, KL넷 매수가랑 지금 종가랑 딱 맞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예. 그 텔레비 보고 샀기는 샀는데 네.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거 10%더 살까? 더 의약값이 살까? 다 물어보고 아, 저 매도가는 얼마 정도 되는 거 그거 묻고 그래가. 네네네. 예. 자, 매수하신 그 가격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매수하셨고 회사도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네. 아주 튼튼한 회사입니다. 네. 주가가 뭐 크게 밀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갑자기 밀리더라도 거의 2,500원대 정도 자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밀리면 많이 밀리는 거고요. 네. 그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사셨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뭐 그 코로나 때 제외한다면 2,000원대 중반대 정도가 바닥 인식이 여러 차례 됐던 자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즐겨보는 그런 구조상의 자리에서 봤을 때 거의 1년 정도의 자리에서 현 구간대 자리를 횡보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런 종목은 몇 가지 패턴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실적 측면을 보자면 실적이 나름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 작년 실적이죠. 23년 실적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 상황에서 봤을 때 뭐 특별한 뭐 악재 상황은 없기 때문에 추가 성장은 좀 가능하고 그다음에 혹여나해서 뭐 공시사항이나 봐야 될 거를 제가 보고 있긴 한데 이것도 뭐 딱히 뭐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이건 있어요. 뭔가 이제 주가에 대한 모멘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는 너무 튼튼하고 좋아서 가치주 성향을 띄어요. 가치주예요. 근데 뭐 물론 뭐 엄청나게 저평가된 가치주는 아니지만 주가의 차트상 분위기나 수급 상황이나 그다음에 실적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누군가 이 종목을 조금 사실 끌어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딴 걸 본 게 아니라요. 거래량을 보고서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오늘 거래량이 2만 주였어요. 2만 4천 주.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주에 2,600원짜리 종목인데 2,600원짜리 종목이 만 주면 2,6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오늘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저 혼자서도 이 종목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누군가가 조금 이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간에 한 1년 넘는 자리에서 꾸준하게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게 매물을
땡기기 위한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도 좀 짧게나마 살펴보자면 대응은 하고 있는 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들어왔다가 그날 바로바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점은 이런 그래프 상황, 이 거래량의 그래프와 차트랑 비교해 봤을 때 빠지기는 안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도 내려가도 마이너스 10%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 모양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에 급등은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 가격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한 2,800원에서 3,000원 사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때는 근데 한 2,900원대 간다 싶으면 사실 그날 만약에 이 종목이 분봉상으로 보건대 올라갔던 날마다 계속 맞고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계속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매도가 나오면서 막 올라가다 갑자기 쭉 빠진다 싶으시면 같이 파셔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대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크게 이제 수익률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다면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의 움직임이 나오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더 가긴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네. 2,800원에서 3,000원대 사이가 온다. 그러면 더 갈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시겠지만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예,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종목은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2,800원에서 3,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상담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원에 50%예요. 네, 매수가가 23만 원에 비중은 50%이시고 오늘장 종가로는 20만 6천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중이 50%이세요.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게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아하. 매수가 오셨는데 못 파셨구나. 네네. 아쉽다. 자, 우선은 혹시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이신가요? 가끔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셀트리온을 10월 초에 추천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제가 10년째 리딩을 하고 있는데 2020년 말에 12월 달에도 고점이라고 팔라고도 방송에서 서경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올해 10월이랑 작년 22년 5월 달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쌍바닥일 때 크게. 그래서 나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합병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12일 날. 헬스케어 물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이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헬스케어 주주들이 같이 흡수가 쫙 되면서 물량이 풀리는데 주가가 합병 시점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이 던지는 사람은 생겨요. 이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 소화 과정이 과연 얼마나 갈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물량들이 대부분 들어오면서 소화 과정을 거칠 때 한 일주일에서 2주가량은 큰 움직임이 제한적이거든요. 그 시간은 좀 지나줘야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가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셀트리온은 뭐 원체 잘 아시겠지만은 뭐 실적도 그렇고 국내 저는 특히 이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딱 2개밖에 안 보는데 삼성바이오하고 요거 셀트리온만 보거든요. 방송에서 매번 추천을 드리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밀렸다 하면 사인을 드리는 종목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정도 주기적으로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만큼 우선은 매력도는 있어요. 근데 제가 1차적으로 우선 20만 원대 초반을 받고 그다음 보고 있는 게 30만 원이긴 한데 3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 물량 소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1월 달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2월은 돼야 그나마 좀 반등하기 시작할 거고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1월 달 중순부터 해서 아마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거치고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냐면 25만 원까지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10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그 구간이고요. 우선 1차적으로 20만 원 돌파가 무조건 나올 거고 그다음 25만 원이다. 단 헬스케어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급등 나왔다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요. 헬스케어 때문에 빠지는 거는 너무 염려치 마시고 좀 버텨주시고 그다음 다시 25만 원 가면은 그땐 조금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는 우선 1차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던 시간이 조금 2년 만에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 보다 자세한 시황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만 원에 30%. 네. 매수가 9만 원에 비중 30%이시고 네, 기아가 3년이나 오늘 됐어요. 네, 종가가 9만 50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정말 거짓말처럼 1월 들어서 주가가 내내 내리다가 오늘 반등 줬어요. 자, 기아 9만 원 매수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예. 뭐가 궁금하실까요? 기아를 한 3년째 제일 9만 원에 3년 전에 꼭지를 타가지고 네. 꼭지 샀는데 샀어요. 3년 전에 한 오케이. 3년 됐어요. 2021년도에 사셨네요. 막 박장 이거 사면 9만 원에 사고 나서 그날부터 내려가지고 네, 맞네요. 앉아 이렇게 10만 원 내가지고 그때 못 팔아가지고 이거를 12만 원 간다고 방송에서 가기 때문에 이거 팔 줄을 몰라가지고 게 주식 오래 있지만도 엉터리로 하니까 네. 그냥 아줌마식으로 하니까 음. 목 운동만 해요. 목 운동만. 오르면 들어갈까 싶으면 다 놓치 보고 내리면 겁이 나서 못 팔고 이래가지고 확실한 좀 타는 거 이제 미련 없이 딱 주식하면 결혼해가 살라고 하는 게 이 문제라. 땅 사는 건 부동산처럼 지고 네. 살라고 이 습관이 그러니까 돈을 아랫게 10만 내 강제가 들어가 10만 원 한번 왔어요. 어제 아랫게 네. 지난주에 네. 그때 좀 줄여야 되는데 줄였으면 지금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못하고 이제 확실하게 좀 길을 꺼주세요. 네, 시킨 대로 네. 할래요.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이게 진짜 거의 만 3년 되셨네요, 보니까. 예. 21년 초에 매수를 하셨는데. 맞아. 지난주에 처음으로 앉아 10만 원, 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근데 맞아. 그러니까, 자,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 보시면 만 원, 10만 원 갔는데 못 팔아서 좀 아쉬워요. 예. 아쉽긴 한데 이걸 이제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주가 상황은 더 갔어야 정상인데 하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하필 이게 쌍 고점을 딱 찍었던 10만 원을 쌍으로 딱 찍자마자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빠져버렸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점은 올해의 시장 자체는 작년보다는 분명히 좋아요. 근데 예. 거기에 맞춰서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등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가잖아요. 예. 근데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같이 곁들여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그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하나가 현대랑 기아란 말이죠. 예.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에 빠지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계속 빠지잖아요, 지금. 예. 이게 조금만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예. 오늘 기아가 그래도 올랐어요. 예. 어제도 그나마 잘 버텼거든요. 예. 근데 어제 오늘 보면은 시장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빠질 만큼 빠지고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제는 다시 매수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일부나마 조금이나마 오늘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보자면 언제까지 과연 이제 기다리셔서 나오셔야 되냐. 지금 정리하면 이제 그냥 말짱 도루묵인 느낌이 들어서 억울하니까 수익을 조금이나마 보고 싶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거 10만 원 가봤자 수익 10%거든요. 예. 근데요 그거 보지 마시고 크게 보세요. 정말 크게 보세요. 많이 얘기하는 이게 요점이라 많이- 똑바로 차리가 들을게요. 예, 자 많이 얘기하는 이제 가격대 증권사 기관들 TV에서 얘기하는 게 10만 원대 초반 11만 원, 12만 원 얘기할 텐데 저는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15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오. 와. 근데 이제 올해를 잘 버티셔야 돼요. 예. 이게 10만 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수익이니까 이거를 막 팔고 싶으실 건데 흔들리지 마시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거예요. 계속 주가는. 근데 선생님 욕심에 한번 팔아가지고 네. 사지 마, 팔고 사고 하지 말고. 그거 못 하잖아요, 솔직히. 못해. 못 하니까. 그럼 놓치 본다가 있어. 예, 못 하니까 예. 길을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알아서 올라가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부터 맞아. 해서 수익이 한 10%, 20% 딱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계좌 상황이. 그러면 예. 수익이 계좌에 20%가 딱 찍히고 나면은 사람이 심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예. 약간 흔들리더라도 나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안 판다고요. 예. 근데 지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장이 좀 코스피 지수가 2,700, 2,800 이렇게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마 올해 뭐 중반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때까지 잘 버티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수익이 조금 20%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여력은 있어요. 가격적으로 할 일이죠. 11만 원 좀 될 거니까. 얼마- 그럼 얼마? 그때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누가 오래 가져가냐. 왜?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서 예. 종목이 잘 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 지금은 심적으로 흔들리시는 건 저도 아는데 지금 예. 구간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예. 약간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플러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이것만 지나시면 되니까 그런 최소한 심정으로 이때까지 시간을 보내서 3년을. 네. 자, 그러니까 3년 기다린 김에 지금부터 최소한 3개월만 더 10분의 1만 더 보자고요. 예. 최소한 3월 정도까지는 버텨보시고 나서 다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무식하니까 제가 가격적으로는 좀 찍어줘. 15만 원. 저는 넘어가겠어요. 목표가를 15만 원 보는데 네. 우선은 개인적으로 좀 심적 안정되는 구간이 11만 원이니까 11만 원, 12만 원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마 그때 다시 종목을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면은 아마 다른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상담 전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15만 원까지면 15만 원 딱 정해주세요. 제가 정해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후회 안 완강하셔서 잡아드릴게요. 1차 예.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보시고 2차로 14,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1차는 3개월 보시고 2차는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마무리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 2차 목표가까지도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하고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볼 테니까요.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과 나는 장중에도 좀 함께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있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빼놓지 않고 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고요.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제 79,000원에 15%입니다. 아, 매수가가 79,000원에 비중이 15%인데 오늘 종가가 38,350원입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 봐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가능한 한 네. 제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상세히 한번 봐드릴게요. 우선 뭐 회사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실적도 네. 안 좋은 거 다 아실 거고, 네, 이게 과연 언제쯤 돌아갈지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그냥 뭐 차트 구조상이나 뭐 거래량 비교해서 봤을 때 아마도 개인적으로도 아시겠지만 한 35,000원 정도가 전후로 해서 바닥 확인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빠지기는 다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져가지고 더 빠지더라도 35,000원일 거라서 근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골치가 아플 것 같긴 한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얘가 4분기 실적도 좀 어두울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아마 떨어낼 것 떨어내고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익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뭐가 또 있냐면 연초에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3월에 감사보고서 시즌. 네, 감사보고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녹아져서 발표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아마 주가의 방향성에서 봤을 때 바닥 인식이 좀 되는 자리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바로 이어서 아마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뭐 예측치나 전망치들이 나올 건데 녹록치만은 않아 보여서 저는 주가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35,000원대 버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문제네요, 문제야. 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네, 뭐 정보로 갔는데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각오는 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발표하고 나서 1분기 실적이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이거나 2월 달이나 4월이나 발표하겠지만 조금 뭔가 돌아서는 게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손절보다는 추매를 해가지고 네. 좀 장기적으로 좀 더 보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이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월 이후에. 감사 보고서 확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냥 지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냥 내려두세요. 어떻게 답이 없네요. 네. 내려두시고. 그러면,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추매 시점은 한 추매 가격은 한 어느 정도 좀 괜찮겠습니까? 우선은 감사 보고서상 안 좋게 나오고 4분기 실적 깨지고 나면은 네, 최악인 경우는 이제 3만 원 초반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자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돌아오는 게 나오면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고 바로 턴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보자면 3분기 죄송합니다.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딱 나와주면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3월 감사 시점 전후로 해서 외인이랑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이 이 종목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저희보다 정보는 빠르니까 네, 미리 알고 대응을 하거든요. 천천히라도 매수 대응을 하면은 그거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3만 원대 초반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 다만 보셔야 될 거는 3월 전후로 해서 감사 전후로 해서 기관들의
패턴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최근 기간은 매도가 나오는데 이건 아마 좀 역시나 제 판단이 맞다면 3월달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매도를 이미 하는 것 같아요. 네.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럼 이제 각오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한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추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한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한 5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네, 추매를 해서 대응하시면 5만 원대 중반이 맞습니다. 5만 원 중반이요. 네, 거기가 아마 가장 현실적인 가격입니다.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나투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54,000원이고 비중은 10% 정도 됩니다. 네, 54,000원 매수가의 10% 비중 하나투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목.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잘 사셨네요. 아니, 며칠 안 됐거든요. 이게 좀 많이 네. 빠졌다가 반등이 되지 않나 해서 샀는데 예. 네. 잘 모르겠어요. 정도에 제가 네. 할애해야 될게 궁금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전화 그 버튼을 좀 조심해 주시고. 네네. 자, 하나투어 정말 잘 사셨고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주가가 조금 빨리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주는데 수급상으로 너무 좋아요.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전화가 조금 사고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를 끊어드렸어요. 상담 잘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전고점에 해당하는 자리가 1월 달 보시면 작년 1월이겠죠? 주가 방향성 자체가요.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여기 박스 자리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게 6만 원대 초반 자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6만 2천 원, 3천 원대까지 보시면 그때 가서 매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수급상으로도요.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너무나 이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 주가도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잘 사셨어요. 네. 그래서 특별한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6만 원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아셨죠? 급한 대응보다는 조금 남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행복한 종목이니까 여유롭게 보시고 조금 기다려보셨다가 잘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6만 원까지 목표하면서 지켜보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전고점 돌파 시에는 25,000원까지 목표해 볼 수 있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23만 원에 매수한 셀트리온은 인내하고 보유를 해 나가보신다면 2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아는 보다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 충분히 큰 수익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상담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